안녕하세요. 조각성형외과 송용태 원장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돼서 저도 너무 기쁜데 뭐 괜히 바쁜 척 하느라고 좀 오랜만에 이렇게 유튜브 촬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이렇게 질문란에다가 질문을 많이 올려주셨는데 제가 답해드린 것도 있고 답을 못해드린 것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 질문에 답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이런 질문들을 가끔 하시는데 저희가 사실 이마에 본시멘트를 삽입하는 가장 주된 이유가 남성인 경우에는 사실 이마 눈썹뼈가 너무 튀어나오니까 많이 누워있고 강해 보인다고 해서 그 함몰되어 있는 이마 부분에 본시멘트 삽입을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와 반대로 또 눈썹이 너무 밋밋하니까 나는 진짜 남성 같은데 자꾸 주변에서 여성처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약해 보인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시고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눈썹뼈를 정말 이렇게 좀 돋우는, 눈썹뼈는 남성분들에서 이게 없으면 또 좀 이렇게 약해 보이는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어떤 성형을 할 수 있는지, 제가 사용하는 그 본시멘트 자체가 뼈 대신에 사용하는 재료이기 때문에 눈썹뼈, 눈썹뼈니까 본시멘트도 인공뼈 거기다 넣어서 모양 만들어 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질문을 주시는데, 이론적으로는 뼈를 대신해서 우리가 만드는 재료이기 때문에 뼈 모양을 바꿈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 부위에는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지 그 모양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 넣느냐가 이제 문제입니다. 두상 성형인 경우에 이마 수술을 포함해서 저희가 이제 절개창을 작게 해서 삽입해서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거는 사실은 그 수술 부위에 있는 피부의 어떤 그 조직 자체가 바깥쪽에서 몰딩을 하는 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위이기 때문에 그 말랑말랑한 재료를 삽입을 해서 모양을 만들어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눈썹뼈, 코뼈, 턱뼈 이런 부분에는 사실 만들어져 있는 재료를 넣지 않고는, 혹은 실제로 여기를 더 오픈을 해서 눈으로 직접 보면서 본시멘트를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붙이지 않는 이상 바깥쪽에서 이렇게 오물조물조물해서 몰딩을 해서 모양을 만드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한 그 주변에는 중요한 신경혈관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피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사실 좀 많이 어렵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눈썹뼈에 본시멘트 삽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눈썹뼈가 너무 납작하신 남성분들 약간 돋우면 남성적인 이미지가 강해집니다. 좋은데 실제로 수술을 하기에는 본시멘트로는 약간 어려운 점이 있다.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필러, 지방이식, 여러 가지 고어텍스, 이런 실리콘, 이렇게 조금 해갖고 살짝 넣을 수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하고 오시는 분들은 봤습니다. 저는 하지는 않는데 그런 부분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는 아직 하지는 않고 있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이마에, 혹은 뒤통수도 마찬가지인데요. 본시멘트를 넣었는데 이게 좀 더 넣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사람 욕심이라는 게 이렇게 수술하고 나서 직후에는 뭔가 이렇게 확연히 달라지고 드라마틱한 변화가 보이니까 비포 애프터가 바로 이렇게 기억도 나고, 시간이 근데 지나면 내 원래 이마가 이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실제로 오셔서 어떤 분들이 있냐면 나 이마에 본시멘트 넣어서 처음에 좋았는데 한 2, 3년 되니까 이게 작아졌어요. 왜 본시멘트가 흡수가 돼요? 필러도 아닌데. 절대 작아지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느끼시는 이유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환자분들 오시면 예전 사진을 찾아서 찍어 보여드립니다. 그러면 수술날 비포, 애프터 예를 들어 한 달, 그 다음에 한 3년, 한 달 사진과 3년 사진이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근데 환자분들 스스로 느끼기에는 이게 한 달 수술 후 그 결과 모양이 자기 이마 옛날 원래 모양을 잊어버리시고, 수술 후 만든 모양을 원래 이게 내 모양 아닌가 해서 금방 익숙해져서 그래요.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거는 내 원래 수술장 이렇게 마네킹이나 모형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딱 보면서 뒤통수도 이렇게 만져보고 하면 언제든지 그게 차이가 생각이 날 텐데,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넣어달라고 이렇게 문의 드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유튜브에 이렇게 또 질문 안에도 남겨주셨네요. 근데 이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이제 본시멘트를 삽입하는 거는 뼈 바로 위에, 그리고 피부 층에서는 맨 아래층에 있는 골막이라고 하는 뼈를 싸고 있는 얇은 막 그 밑에다가 넣는데, 그 골막 자체는
사실 이렇게 사람 피부처럼 늘어나지가 않아요. 잘 제가 이제 환자분들 물어보시면 가끔 제가 설명드리는 비유가 좀 비유가 좀 그렇지만, 사실 이게 갈비 먹다 보면 그 갈비 뼈 살코기 사이에 질긴 거 있잖아요. 그 뼈 싸고 있는 그게 골막인데, 이마뼈도 머리뼈도 다 그런 골막이 싸고 있어요. 근데 그 골막이 무한정 늘어나지는 않아요. 그 골막 위에 있는 피부는 사실 많이 늘릴 수 있어요. 하루에 뭐 1cc씩 물을 조금씩 넣는다거나 하면 두피 피부는 많이 늘릴 수 있는데, 이 골막이 잘 안 늘어나요. 그래서 만약에 처음 수술할 때 정말 맥시멈으로 최대 크기의 본시멘트를 넣었으면 사실 수년이 지난다고 해서 그 골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은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만약에 처음 수술할 때 들어간 삽입한 양이 조금 적다, 그런 경우에는 추가 삽입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본시멘트라고 하는 재료를 머리에다 넣고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게 가장 이제 향후에 수술에 걱정하는 게 뭐냐면, 뭐 운동을 해도 되냐,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이번에 질문글에 남겨주신 거는 수술 후에 어떤 건강 검진, 예를 들어 이제 뇌라든가 머리 쪽에 어떤 CT, MRI 같은 검사를 해도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CT, MRI를 찍을 수 있고요. 엑스레이도 다 찍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투과성도 괜찮고, 당연히 CT, 엑스레이 상에서 원래는 사실 이 재료가 그런 엑스레이, CT, 방사선 검사에서 보이지 않는 재료인데요. 그 재료에 발륨 설페이트라는 물질을 넣어서 이렇게 엑스레이, CT, 방사선 검사에서 뼈와 유사한 모양으로, 음영으로 보이게끔 일부러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야 예를 들면 미용 수술한 걸 좀 숨기고 싶잖아요. 코에 뭐 들어간 거 나오기도 좀 싫고, 이게 턱 이렇게 깎고 나사 들어가고 이런 게 보이면 좀, 그래서 좀 숨기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 제가 기능적인 목적에서 본시멘트를 삽입하고 난 다음에는 그 본시멘트가 그 위치에 제대로 잘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 목적에서도 사실 엑스레이 CT상에서 보이게끔 만들었고요. 당연히 그런 엑스레이 CT를 찍었을 때 그 안에 있는 조직, 그러니까 머리 쪽, 이마 쪽이라고 그러면 뇌가 되겠죠. 그런 뇌를 다 검사할 수 있게 뇌파 검사라든지 모든 검사를 다 할 수 있도록 만든 재료라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